그러니까 특정 언론에서 언급하는 윤핵관은 실제로 윤핵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정보를 언론에 제공하고 그 언론이 확인 없이 기사를 씀으로 인해서 좀 잘못된 실제와 다른 이야기들이 기사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께서도 실제로 좀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서 그 기사에 나온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하신다면은 오해는 쉽게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2부속실 없애겠다고 하신 거는 평소 지론을 그냥 밝히신 건지 아니면 그 김건희 씨 관련 논란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지. 후보께서는 평상시에 김정숙 여사가 2호기를 타고서 공군 제2호기를 타고서 해외에 독자적으로 나가시고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과연 저것이 옳은가 하는 그런 국민들의 의혹에 대해서 뭐 공감을 많이 표현을 하셨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공적인 역할을 맡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는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만약에 대통령의 부위 배우자께서 활동을 굉장히 독자적으로 혼자 많이 하시겠다 하는 생각이 있다면 제2부속실이 강화될 수 있겠죠. 그런 취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미디어 오늘 이준석 대표가 계속 윤핵관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특정 언론에서 언급하는 윤핵관은 실제로 윤핵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정보를 언론에 제공하고 그 언론이 확인 없이 기사를 씀으로 인해서 좀 잘못된 실제와 다른 이야기들이 기사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느 캠프의 핵심 관계자들이 후보와 당대표 간의 사이가 나빠지는 그런 기사를 내도록 정보를 제공하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캠프에 도움이 안 되는 분들의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언론에 흘림으로써 여러 가지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요. 이준석 대표께서도 실제로 좀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서 그 기사에 나온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하신다면은 오해는 쉽게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2부속실 없애겠다고 하신 거는 평소 지론을 그냥 밝히신 건지 아니면 그 김건희 씨 관련 논란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지. 제2부속실을 두느냐 안 두느냐 하는 문제는 그 배우자의 성향이나 특성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힐러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사회활동, 정치활동 이런 것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분이었고요. 그래서 힐러리를 보좌하는 그런 기능들이 굉장히 강화가 돼서 많은 활동들을 했죠. 하지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영부인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그 내조 위주의 대외 활동을 자제하고 대통령만의 아주 소극적인 내조, 최소한의 내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부인의 스타일과 그 상황에 맞게 그렇게 부속실도 성격과 규모가 규정되는데 후보께서는 평상시에 김정숙 여사가 2호기를 타고서 공군 제2호기를 타고서 해외에 독자적으로 나가시고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과연 저것이 옳은가 하는 그런 국민들의 의혹에 대해서 뭐 공감을 많이 표현을 하셨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씨가 공적인 역할을 맡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는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그 역할이 예를 들어서 이제 대통령과 영부인이 동행하는 행사라면 당연히 어디 이제 동행을 해야 되겠죠. 그것은 이제 공적인 활동을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런 거는 제2부속실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의전실이나 이런 데에서 같이 이제 기획을 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2부속실이 별도로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고, 만약에 대통령의 부위 배우자께서
활동을 굉장히 독자적으로 혼자 많이 하시겠다 하는 생각이 있다면 제2부속실이 강화될 수 있겠죠. 네, 그런 취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비서실은 축소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비서실, 그러니까 축소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축소하는 건 없고 현재의 기능들을 좀 더 강화하고 그리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래서 유능한 선대위를 만들겠다. 이것이 두 분의 일치된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생각이었습니다. 뜻이 일치됐다는 거죠. 그게 네, 중요한 그렇습니다. 거니까 네, 사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근데 효율적인 선대위를 만들어달라 그런 백드랍 해주셨는데 그게 어떤 누구 말씀이실까요? 후보께서 저기 저 효율적이고 좀 유능한 선대위를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그 김종인 위원장께서 사람을 잘라내거나 조직을 축소하거나 뭐 그런 거는 하지 말고 좀 유기적으로 서로 협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의사결정 구조도 좀 단순화하고 그렇게 해서 빠르면서도 좋은 정책들, 좋은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 보겠다. 구체적인 방법은 김종인 위원장한테 일임을 하신 거죠. 그렇죠. 일임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일임이 아니고 이제 뭐 원래 그런 총괄선대위원장이 그런 당원당규상 그런 권한을 갖는데 그렇게 좀 해주세요. 더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더 하겠다. 이제 이런. 지금까지는 왜 안 됐던 거예요, 그게? 원래 선거 초반엔 잘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다 정말 아주 유기적으로 팍팍팍 돌아갈 때쯤 되면 선거가 끝나요. 왜냐하면 선거 캠프라는 건 일시적인 조직이거든요. 그리고 막 서로 공을 세워야 되는 그런 조직이기도 하고 뭐 그 공을 세운다는 게 뭘 바라고 공을 세운다는 게 아니고 각자 열심히 막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조직에서 홍보를 막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직능에서 정책을 막 할 수도 있어요. 직능 정책들 막 있잖아요. 그런 게 막 섞여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얼마나 우리 그 선대위에서 착착 이렇게 좀 우리 선대위 메시지로 잘 나가게 하느냐. 그거는 그 상황실에 그 총괄선대본부장 위원장님께서 이제 저걸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원래 근데 저는 원래 잘 안. 저희가 뭐 쇄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인적 쇄신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 그걸 좀 기대하는 게 좀 있잖아요. 그리고 아침에도 정진석 의원은 뭐 조금 다 역시 욕심을 좀 버리자 이런 팔복을 또 하셨던데 근데 그런 움직임은 전혀 그 욕심을 버리자는 이거죠. 내가 뭐 총괄본부장을 원했는데 나는 부본부장이 됐다. 그래도 너무 섭섭해하지 말자. 예,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이거였지만 그걸 안 준다 그래서 에이 난 이번에 선거 안 해. 뭐 이런 생각 가지지 말고 각자가 다 최선을 다해서 이번 전공교체를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대위는 단기간의 조직이에요. 인적 쇄신이라고 하는 거는 1년, 2년, 3년의 어떤 장기적인 그런 프로그램에서 뭐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인적 쇄신의 그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선대위 3개월, 4개월 하는데 인적 쇄신을 해가지고 무슨 효과를 볼 수 있겠냐. 그리고 일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은 중첩돼서 중복되게 대응하면 좀 메시지가 중복되고 뭐 너무 복잡하다 하는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아예 빵꾸가 나는 것보다 나아요. 아예 공백이 있는 것보다 그게 나아요. 대선은. 대구 저기 서문시장에서도 우리가 이겨야 되고 속초 중앙시장에서도 이겨야 되고 광주 무등시장에서도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게 대선이거든요. 전면전이 쫙 전국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공중전도 있고 백병전도 있고 뭐 있는데 그 어디가 이기고 어디는 이기고 어디는 지고 이럴 거라고요. 뭐 지역적으로도 뭐 세대적으로도 막 그런 데서 다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중첩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용한다면은 유능한 선대위가 되겠죠. 아주 효율적이 되면 선거가 끝난다니까요. 진짜예요. 내가 이거 몇 번 얘기했는데 진짜라고요. 내가 선거를 여러 번 치러봤어요. 내가. 갈게요. 고생들 하세요. 네.